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모였는데요. 오늘 또 어떤 분을 모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글밥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글밥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쓰기 모임도 운영하고 글쓰기 강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브런치 작가님으로 모시긴 했는데 전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전직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직 하나고요. 그러시구나. 한우물 팠고요. 방송 작가로 네. 한 13년 정도 일했는데요. 네. 교양 프로그램에서 네. 주로 이제 구성 작가로 일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구성 작가라 함은? 우리가 이제 방송 작가라고 하면은 네. 이제 보통 분들이 이제 드라마 작가 많이 떠올리시고 또 예능 이쪽 떠올리시는데 네네. 제일 안 떠올리는 그 교양 프로그램 재미없는 거 예, 그쪽에 주로 있었고요. 저는 이제, 좋아해요. 교양 그쵸. 프로그램 네. 다큐도 좋아하고. 네. 교양 프로그램은 이제 보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료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이제 섭외, 그다음에 구성안 쓰고 이제 성우분들 이제 나레이션 원고 쓰고 그런 일들 주로 했습니다. 굉장히 안에 일들이 다양하네요. 네. 오. 이제 취재 작가, 네. 서브 작가, 메인 작가 이런 좀 단계에 따라 네. 하는 업무들은 조금씩 다른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방송의 말을 담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게 너무 오래전이라 옛날 옛적의 방송국에 잠깐 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뉴스도 진행하고 교양 프로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약간 그런 느낌에 그러면 거기에 작가님들이 정말 쫙 붙어서 그분들이 조사하시고 섭외하시고 장서 섭외 다 하시고 대략적인 저희가 읽어야 될 스크립트도 써주시고 정말 하시는 일이 다양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PD에 가려서 너무 인정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네, 맞아요. 좀 뒤에 숨어 있는 네. 직업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걸 아나운서 분들이 다 썼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작가분들이 쓰는 것도 많으시고, 저도 이제 숨어서 그렇게 일을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관심종자의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숨어서만 글을 쓸 수 없다. 네. 그래서 책을 내고 또 이제 제 콘텐츠로 남은 좀 기간을 살고 싶다. 그래서 조금 일을 이렇게 변경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 너무 이해가 돼요. 사람 누구나 관심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의 존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또 인정받아야죠. 네. 네.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 근데 제가 얼핏 사전에 작가 여쭤봤더니 전공은 이쪽이 아니셨다고, 글 쓰는 쪽이 아니셨다고. 이제 전공이 이제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복수 전공을 해서 청소년 지도학과랑 그다음에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두 개 전공했습니다. 글 쓰는 쪽을 좀 하셨네요. 좀 관심은 이제 방송 작가를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찾아보니까 또 이제 순수 문학이나 이런 쪽은 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적당히 타협을 했던 게 방송 작가였는데 크게 잘못했던 거죠. 큰 실수를 했었던 거죠. 크게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3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또 이제 시간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되게 바쁜 직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이 그렇게 간지도 몰랐어요. 순식간에 지났군요. 네. 또 일하시면 되게 성실한 스타일이신가 보다. 안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느 세계나 좀 그 안에서의 그 부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가라는 직업을 좀 선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실 때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 출간 작가로 새롭게 갔을 때요? 네, 그 전 단계가 있나요? 그럼 처음의 단계는 어떻게 건너오시게 되셨는지? 사실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제가 몸이 그렇게 좀 건강 체질은 또 아니라 많이 아팠어요. 네. 이제 밤샘도 많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좀 아프기도 해서 쉬다가 이제
내 이야기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이제 내가 방송 작가 일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하나 올려보자 네.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출판사 눈에 띄어서 첫 책을 에세이집을 내게 된 거죠. 첫 책의 제목은 뭐였나요? 네, 좀 무시무시한 제목인데요. 아, 네. 오늘 서강대교가 무너지면 좋겠다라는 오. 제목입니다. 네. 아, 그 다리로 출퇴근을 하셨군요. 그렇죠. 제목에서 확 느껴져요.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사실은 네. 그때 제가 일을 했을 때만 해도 뭐 방송의 메카가 이제 여의도였으니까 그쵸. 지금은 맞아요. 상암이잖아요. 네. 근데 서강대교를 이제 건너면서 이제 아이템에 대한 그런 아이템 빨리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네. 그다음에 또 사실은 방송에서 이제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방송을 펑크낼 수는 없으니까. 맞아. 네.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 방송국 놈들 이러면서 맞아. 분노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억울한 마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계라는 그 전반적인 그 현실도 네.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은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네.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탁 와닿는 직관적인 뭔가 있어요. 네. 역시 작가님이라 역시 작가님은 다르시구나. 다르시다는 생각이. 제목도. 네. 마케터를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딱 감각 카피라이트 뽑는. 네. 좀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방송 작가가 하는 일이 어쨌든 시청률을 담보해야 되고 맞아요. 또 이제 시청자를 타겟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을 써야 되고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조금은 겹치는 업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원래 글을 쓰고 싶으셨던 장르는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방송 작가를 가게 된 건 현실적인 이유고 원래 꿈꾸셨던 그냥 만약에 내가 소설을 쓸 수 있다면 네.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방송 작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다큐 작가를 하고 싶다. 다큐 작가 이렇게 인간극장처럼 휴먼 다큐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메인 작가까지 가서 이제 뭐 휴먼 다큐 비슷한 것들을 조금 했는데, 제 체력이 좀 못 버티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한 것과도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예. 현실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큐를 쓰시다가 내 다큐를 쓰자. 네, 해서 멋지게 서강대교 해주셔서 여기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결심이 어느 순간 오기까지가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가 약간 상상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애쓰고 힘들고 하다가 나를 찾아야겠다 딱 생각하셨는지가 좀 느낌이 좀 그 제목에서 확 오네요. 네. 진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시기가. 뭐 만약에 제가 건강했다면 네.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매력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제가 정말 다양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맞다. 그래서, 네.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너무 재밌는 직업이긴 한데 뭐 공휴일이고 뭐고 다 이제 저의 모든 일정들을 일에 이렇게 저당을 잡혀야 되는데 참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몸도 건강도 나빠지고 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 뭔가 방송계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협찬 방송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제 마음에도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만큼 조금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던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제가 좀 회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못 참겠더라고요. 그거 치곤 오래 버티셨어요. 그러니까요. 억지 저는 PPL을 버티시는 2년 게. 만에 관뒀는데. 그래도 그걸 버텨서 제가 이렇게 글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원래 정말. 그런데 글발은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훈련을 통해서 저는 글쓰기라는 게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쓰는 글은 사실은 뭐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되게 팩트를 설명하는 위주의 글이었잖아요. 간결함이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되게 메인 작가님들께 지적도 많이 당하고 이런 부분을 고쳐라 그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제 글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쓰신 글이 어른의 문해력 네. 해서 뭔가 문해력도 어른도 키울 수 있다. 그럼요. 훈련시킬 수 있다. 네. 보통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 어린 아이들 위주로 네.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인도 저는 이제 사람의 뇌는 죽기 직전까지 계속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책을 많이 읽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문해력도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좋겠다. 예.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 잠깐 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했는데 그때 잠깐 말씀 듣기로는 이 책 전에 이제 책이 있었고 그 전에 이미 이제 글을 쓰시면서 뭔가 글을 쓰는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진행해 오셨고 그 와중에서 느끼신 것들을 하나씩 지금 책으로 풀어가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글 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강대교가 무너지지 않은 이후 얘기네요. 네. 이후. 다행히 무너지지 않았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이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여하고 있었고 독서 모임으로 알게 된 한 친구가 네. 우리 모임을 한번 이제 습관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한 친구는 이제 다이어리 바인더를 열심히 쓰는 친구가 있었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한 친구는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이 좋네요. 각각 네. 꾸준히 좋은 습관들을 하는 모임을 만들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 모임 멤버들을 이제 모았죠. 글을 쓰고 싶은데 혼자서 좀 쓰기가 힘들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매일 글 쓰는 모임, 줄여서 아바매글이라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 텀으로 이제 매일 써야 돼요, 정말. 뭐 설날에도 써야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써야 되고요.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사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이게 PT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글쓰기 PT라고 설명을 했는데 정말 빡세게 한마디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대신 그쵸. 한 달이 지나면 하나만 더. 그렇죠. 네. 네, PT 해보신 분이시네요. 네. 하나만 더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글쓰기 근육을 저는 이제 늘리자는 취지로 네. 그분들과 모임을 했고 근데 뭐 아무 글이나 쓰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마를 만들었어요. 뭐 어떤 소재를 드리기도 하고 네. 어떤 날은 오감으로 글쓰기 해서 뭐 시각을 어떤 날은 촉각을 가장 활성화한 글을 써보시라 이런 네. 식으로 좀 가이드를 드렸고요. 괜찮다.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걸 또 브런치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또 출판사랑 연결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또 책이 나왔습니다. 출판사가 딱 원하는 거를 다 올리셨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네. 저는 어떤 책을 써야 된다는 의도를 갖고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오픈된 공간에 올렸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출판이 되고 네. 또 그것들에 이어서 제가 하는 일들이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을 남몰래 하는 거는 옛날 얘기다. 정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요즘 많이 느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언가 오픈을 했을 때 연락이 와서 책을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그 기존에 써놨던 글들로 책이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새롭게 써야죠. 그런가요? 다시 그때부터 시작이군요. 네, 다시 시작이죠. 네. 물론 아주 백지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네. 몇몇 개 이제 아이디어들을 조금 줄여보되 어떤 책이라는 건 또 형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게 왜 글쓰기 훈련을 할 때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근거가 있게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실제로 예제들 같은 것도 다 짜야 되니까 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인데 또 즐거웠던 게
이게 정말 우리 글쓰기 모임원분들을 위한 교재가 되겠구나. 그러네요. 그분들은 이제 저랑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했지만 책이라는 걸로 교재 삼아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신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곧 이제 섭외가 되고 제안이 오고 나서 그 글 쓰는 시간, 책을 위해서 글 쓰는 시간 어느 정도 걸리세요?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글 잘 쓰시는 분이 1년이면 우리들은 한 10년? 네, 일단은 제안이 안 오죠. 안 오고 네. 오는데 10년, 쓰는데 10년, 총 20년. 근데 뭐 다 네. 속도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나도 한 문장 잘 쓰면 바랄 게 없겠네라는 그 글쓰기 모임을 통해 탄생한 네. 예, 그 책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렸고요. 이번에 어른의 문해력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동시에 또 다른 책을 한 권 같이 집필했거든요. 와, 진짜요? 그래서 이게 꼭 한 권을 쓰려면 1년이 아니라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네.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구나. 동시 작업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또 저한테 처음 느꼈습니다. 이것도. 와, 그러면 어. 그 두 개 같이 작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느 이제, 정도 기간으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네. 제가 거의 2권을 쓴 거죠. 우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 글쓰기와 관련된 책이라 네.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레퍼런스를 찾고 제가 또 이제 글감을 생각하면서 이게 서로 두 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동시 작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책을 쓰는데 물론 기초 작업으로 뭔가 내가 공부를 하고 레퍼런스 찾고 그 틀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써나가는 데는 훨씬 속도가 붙은 거네요. 이전에 썼던 책도 있고 해서. 쓰는 건요. 제가 마감을 스스로 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꼭지를 하루에 다 쓰자. 네,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날은 무조건 써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못 썼다. 그러면 다음 날 2개를 써요. 나한테 내 스스로가 상사가 되는 거군요. 제가 봤을 때 나를 방송국에 책책질합니다. 계시면서 몸에 배신 거야. 마감이란 이 거. 마감을 무조건 쳐야 된다는. 근데 글은 마감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건 네. 맞아요. 네. 맞아, 이게 데드라인이 없으면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 모임도요. 네. 그분들이 30일 동안 글을 쓰는 분이 90%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감이 있어서. 그렇죠. 마감이 밤 12시 전에 무조건 글을 올려야 되는데 59분에 올라오죠. 그렇죠. 55분에서 넘어가는 그 사이가 피크 타임인데 그렇죠. 그 마감을 해서 제가 3번 이상 못 쓰신 분은 강퇴를 하거든요. 아. 야, 무섭다. 네. 그래야지 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네. 또 이거를 시각적으로 출석부를 만들어서 네. 지금 이렇게 몇 분이 안 쓰신지 보이게. 네, 보이게 이분은 X표가 아직 돼 있고 예. 아. 그러면 본인이 급해져요. 오. 예, 다 썼네, 나만 안 썼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너무 강제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쓴다는 걸 본인이 알고 맞아요.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세요, 은근히. 그렇죠. 원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쪼이는 느낌이 있죠. 그러놓고서 다음 기술을 또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죠. 그랬을까 이러면서. 예. 이번엔 잘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럼요. 네. 그러고 또 신청하시고 1년 동안 신청하신 분도 우와. 계십니다. 아니 네. 한 기수가 몇 명 정도로 어느 정도 몇 주로 기획이 돼 있어요? 기수가 적을 때는 한 10분, 많으면 20분 정도 되는데요. 와.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텀으로 돌아가거든요. 한 달씩 네. 한 달씩 매일 쓰기. 한 달씩 매일 쓰기인데 네. 제가 중간에 옛날에는 그냥 쉴 틈 없이 그렇게 갔는데 한 5일 정도 이렇게 휴식 기간을 좀 드리고 다음 네. 기수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스스로 넛지를 걸기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 신청하리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1년 네. 동안. 그분 진짜 많이 늘었겠다.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글을 좀 봐주세요. 이런 부분 이렇게 쓰시면 좋으세요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지금은 제가 좀 다른 일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네, 좀 따로 그런 심화 과정은 따로 모집을 해가지고 첨삭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하기사 그 습관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첨삭을 하려면 그러니까요. 작가님이 네. 몸이 2개라도 네. 매일매일 글을 쓴다면 더더욱.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방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예를 들어 맞춤법이 반복적으로 틀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내용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구성되면 어떨까요? 이 정도 코멘트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리는 그 정도로 하고요. 코멘트에 상처받는 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저한테 상처받았습니다라고 말하신 분은 없었지만 네네.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쓰기 모임을 하면요, 사실은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아요. 너무 잘 쓰세요. 뭐 감동적이에요. 이런 얘기만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제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은 그 좀 목적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적을 해드리는 것도 맞아요. 최대한 기분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슬쩍 알려드리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거 계속 틀린 그 용어를 계속 쓰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 드리면. 예, 저는 정말 그 부분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이제 맞춤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비교적 최근까지. 아, 진짜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제가 그렇게 썼을 때 알려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네. 몰랐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맞아.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그거를 잘못 쓰고 있었겠구나. 이게 하나셔서 그래요. 저처럼 다수면 창피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니까. 뭐 그렇죠. 띄어쓰기 숙연해지는 거. 네, 편안하게. 그래서 네.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쓰시는 게 더 재밌으세요? 아니면 글쓰기를 독려하는 게 더 재밌으세요? 재미가 다른데요. 저는 물론, 네. 작가가 시작이어서 그런지 네. 제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훨씬. 재미있는 것 같고요. 음. 이제 다른 종류의 재미인 것 같아요. 독려를 했을 때는 네. 이제 그분도 글쓰기의 재미를 알게 됐다는 그것이 저도 기쁘고 네. 심지어 글이 좀 좋아졌다. 그럼 더 기쁘고 네. 그런 기쁨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벗이라는 그런 한 연대가 생겼다는 그런 감동도 있고요. 이제 글을 쓴다는 건 제가 글을 쓰는 거는 어떤 카타르시스도 있고 네. 저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소통을 하기 위한 게 제일 크거든요. 네. 네. 대중과? 아니면 나와?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좀 서투른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보다 글이 조금 더 정련되고 잘 나오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글은 얼마든지 이제 발행하기 전까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그쵸. 네. 말은 발행하고 나면 어쩔 수가 없죠. 네, 뱉는 순간 끝이잖아요. 끝이죠. 네. 네. 그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 글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냥 소통 도구로서의 그것도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연애 편지도 많이 써보셨나요? 연애 편지를 쓰는 걸 연습 삼으면 아주 좋다라는 누군가의 얘기가 있어서. 연애 편지요. 네. 네. 그것은 다 불태워야 합니다. 네, 그것을 다시 읽어보는 그런 분이 계셨군요. 네. 기피디님은 읽어도 상관없는 게 내용이 똑같아요. 사막같이 건조한 글로. 저는 형용사 부사 다 뺍니다. 네, 건조하게 그냥 똑같은 새벽에는 말만. 쓰지 않으셨던 걸로. 알겠습니다. 전 인생 대낮에. 자체가. 대낮에 쓰셨군요. 네. 술 그렇군요. 먹고 나면 아니면 밤엔 자야죠. 힘든데 거기 또 너무 뭘 빵 합니까? 터졌어. 불태워야 합니다. 퇴고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누가 저한테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태고를 얘기하거든요. 저의 초고는 정말 아까 연애편지처럼 불태워야 되는데요. 네. 초고는 정말 아무 말이나 써요, 우선. 네.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이제 일단은 백지를 꽉 채우면은 마음의 안정감이 듭니다. 내가 뭐라도 써냈구나. 이제 곧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글을 보면서 구성을 다시 이제 고치기도 하고요. 매끄럽게 문장 계속 고치고요. 예. 그런 과정을 정말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전 진짜 오해를 했었던 게 작가라는 분들은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기간 동안 익숙해진 게 있어서 일필 위주로 샥 써가지고 늘 저렇게 멋있는 글을 쓰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 글에 늘 좌절하거든요. 나는 글을 못 쓴다. 그랬는데 어디선가 알았어요. 지금의 대문호들도 초고들은 다 쓰레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필휘지 하긴 하는데요. 초고를 일필휘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초고는 일단 쓰고 네. 그 고쳐 쓰기를 네. 이제 일반 브런치에 올리는 글은 최소 2번 이상은 하고 2번 정도 읽으면서 고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읽으면서 최소 2번, 3번 고치고 네. 뭐 책으로 나오는 글들은 뭐 그쵸. 찰 수가 없죠. 그냥 지긋지긋할 때까지. 예. 안 그래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출판사에 다시는 더 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정도구나. 토할 정도로 하는구나. 맞아요. 책이 이제 새로 나오잖아요. 네. 출간을 하면 기쁜데 네. 그 책을 못 보겠어요. 제 책을. 또 퇴고할 게 보여서. 그냥 그 책을 건들기가 싫어요. 너무 많이 봤어. 네, 이 책을 내가 보기도 왠지 겁도 나고 뭔가 이거를 그래서 한 달 후쯤 봐요. 네. 못 열어보겠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다. 글밥 작가님은 또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스타일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보러 퇴고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 박진영이 그러잖아요. 노래 부를 때 말하듯이 숨 쉬듯이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은 말하듯이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접근하면 읽을 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말과 글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네. 술술 읽힌다, 말하듯이 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네. 제가 이제 방송글을 썼다 보니까 이게 구어체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글을 제가 코칭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가독성 높은 글 위주로 간결하게 쓰는 거를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글하고 말이 조금 비슷하게 간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용어를 쓴다거나 네. 좀 문어체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네. 정말 내가 친구랑 수다 떨 때 쓰는 그런 말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글쓰기 철학이긴 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게 비속어나 이런 걸 빼지만 말하듯이 쓰시는 거고. 네. 네. 근데 이게 네. 제가 뭘 느끼냐면 그 대충 쓰면 네. 어느 번역하시는 분이 그 얘기하더라.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영어식 관용사 그 관계사절에서 나온 표현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써놓고 나면 자꾸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들은 근데 그건 공감을 하게 되는 게 말씀하셨던 퇴고할 때 읽으면서 잘 읽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이제 말하듯이 쓴다는 게 네. 그런 번역 툴을 버리자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네. 이상하게 글을 쓰면 뭐뭐에 대하여 했다. 뭐뭐에 관하여 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 대화할 때 쓰는 말투가 아닌 그런 번역 툴을 글로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걷어내도 네. 훨씬 글이 잘 읽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글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영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언어라는 게 결국은 네. 어떻게 보면 생각이잖아요. 네, 생각을 맞아요. 쓰고 생각을 뱉는 거니까 네. 영어식 사고방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 네. 또 일본식 번역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예. 우리가 그런 책들을 너무 많이 보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퇴고하면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무의식이라 이제 쓰긴 쓰되 나중에 다 고치면 되는 문제라서 역시 그래서 저는 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네요.
뭔가 들으니까 막 수업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너무 그래서 좋다. 수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유튜브를 하셨었는데 네.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랑 같이 무언가를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네. 그 문해력 책을 쓰신 이유를 저희한테 잠깐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글 쓰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읽는 것과 쓰는 것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그 무슨 생각을 좀 하시면서 또 책도 쓰신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네요. 네. 네. 이제 저는 글쓰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글쓰기를 PT 형식으로 이제 조금 힘들지만 매일매일 써보면서 글쓰기 실력을 늘려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글쓰기 미션을 제가 드리면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써보세요. 혹은 이런 책을 읽고 뭐 핵심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과제를 내드리면 네. 되게 글을 좀 쓰시는 분들도 네. 엉뚱한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아. 제가 낸 그런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시거나 네. 책의 출제자의 내용을 의도를 이해 네. 못한 거죠.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도 이해를 못하고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도 약간 조금 어려운 이제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조금 꼬이게 써 있으면 네. 이것들을 이제 곡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글쓰기 미션에도 이제 글을 쓰는데 방향과는 다른 글을 쓰시는 거죠. 혹시 추리 소설을 읽게 하신 건 아니신 거죠? 그냥 예를 들어 네. 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던가 네. 이런 좀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데 아주 우리가 어른인데 못 읽을 책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글만 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읽었을 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맞아요. 깨달았던 거죠. 안 그래도 좀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면서 이제 긴 글 되게 회피하고 세 줄 요약 부탁해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어른한테도 되게 문해력이 필요하겠구나. 안 그러면은 좀 사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조금 성숙한 교양인으로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문해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회사라는 곳은 결국에는 문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데서도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맞아.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전 IT 쪽이란 말이에요. IT 쪽이 꼭 막판에 해야 되는 게 보고서나 아니면 최종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쓰시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특히나 공대 쪽은 더더욱 글쓰기 연습이 더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힘들고 말씀하셨듯이 문해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집단적 독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의가 아닌 거예요. 각자 말하는군요. 각자 얘기하고 각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거 인간 집단들이 모이면 대부분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문해력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트러블이. 왜냐하면 또 어휘력이 딸리다 보면 이제 그 써야 할 말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쓰는 거예요. 네. 형용사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정확하게 명사형 인간입니다. 형용사형 인간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명사로 모든 걸 끝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해력도 그렇다면 네.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인데 훈련을 해서 조금 키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맞네요. 훈련을 어떻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을 이제 지문을 드리고 네. 여기서 좀 중요한 문장들을 꺼내서 예를 들어 주제를 만들어 본다던가 네네. 또 어휘력 훈련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데 스무고개 아시죠? 네. 그것은 이제 뭔가 20개의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식이잖아요. 네. 근데 단어 스무고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라디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면 이것은 뭐 물건입니다.
이것은 뭐 음악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아. 하나씩 해서 20개의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고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게임하듯이 친구랑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훈련법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아. 어휘력, 독서력, 구성력 해서 3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어 20곡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쓰기 하시는 분이 아이랑도 이렇게 해봤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약간 다른 느낌이지만 예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단어를 보는데 한 명만 그 단어를 안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자 약간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걸 보지 않은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서로 그거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느낌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추리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스피드 게임처럼 네, 맞아요. 단어를 있고. 설명하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휘를 키우는 방법, 네. 그다음에 독서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글을 읽기 위한 훈련법 중에 뭐 낭독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네. 네. 뭐 글을 읽을 때 요약하면서 읽기도 있고, 구성력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을 바꾸는 그런 훈련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네. 에세이가 있다면 네. 이 에세이의 내용과 메시지는 살리되 형식을 바꿔서 시로 써보세요라든가 와, 야, 그거 진짜 재밌겠다. 어렵겠다가 나오려는데 재밌겠다가 나오네요. 반응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재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너무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같이 삽니다. 달라야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그죠. 근데 진짜 소설 쓰고 싶다, 시 쓰고 싶다 이런 분들 요즘 진짜 많아서 그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글들을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노력 되게 하시는데 기본적인 어떤 문장을 이어가는 매끄러움이라던가 거기에 처지는 어떤 감성이라던가 양념 같은 게 없고 너무 이렇게 진짜 뭐랄까 보고서 내듯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꿈꾸는 거는 소설이나 에세이인 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훈련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사실 개인이 혼자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걸 던져주시면 본인이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글을 이렇게 옮기는 게 힘들구나. 나한테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뭐가 막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한 자극인데요. 지금 그래서 재밌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은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선생님이 맞으시는 분이죠.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커리큘럼도 잘 만드시고 네. 학생들 끌고 가시는 능력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근데 네. 이게 좀 너무 그렇긴 한데 네. 제 사주가 선생님이 되는 사주라 맞군요. 네, 사주가 맞습니다. 내가 왜 선생님이지? 나는 딴 거 하고 있는데 했는데 점점 약간 그런 쪽으로 가기는 하더라고요. 가르치시는 일로. 네,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 쓰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트랙을 티칭의 이건 트랙을. 운명이다 생각하고 가시는 게 갑자기 여기 후광이 보이면서 뭔가 신뢰가 가는. 근데 왠지 네. 그래서 제가 그 권해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안 그래도 저희도 글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충분히 전달은 안 돼요. 하지만 팁은 될 수 있고 내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맞아요. 순식간에 순삭됐어요. 네,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일정이 네. 시간이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혹은 이제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마지막 여기서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글을 쓰고 싶으시면 네. 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민하고 망설이시지 말고 네. 쓰시는데 이게 사실은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저도 그래서 자꾸 모임을 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너무 책이 중요하고 이런데 자꾸 그 뒷일이 되잖아요. 아니요, 뒤로 맞아요. 밀려요. 밀려요. 맞아요. 급한 거 먼저 처리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모임을 하고 강제적인 어떤 마감 설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든 또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은 네. 예. 이제 일단은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10 네, 일단은 한번 좀 주변에서 이제 내 친구는 없을 확률이 많거든요. 주변에 글 쓰고 책 읽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 글벗들도 만들고 네. 독서 모임도 해보시고 하면서 환경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네.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내 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또 하고 있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맞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옥 같아 받아 적어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났고 그리고 잠깐 이제 사전 인터뷰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요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짜 끝나고 기피디님 말씀대로 뭔가 계속 같이 해보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